안녕하세요. 전혜지입니다. 우리가 법의 종류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민법이라고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인데 이게 가장 처음 배울 때 배우는 법이에요. 근데 이걸 배우기 전에 법학 입문이라고 해서 좀 관심이라든지 이런 호감, 너 계약을 해본 적 있냐? 너가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계약의 일종이다. 왜냐면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니까. 우리가 꼭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법률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할 때 이게 법적인 의미의 상대방에겐 권리. 뭐죠? 내가 식당에서 주문을 했을 때는 이제 상대방에게 계약을 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상대방, 그 메뉴판 있죠. 메뉴판. 메뉴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계약을 할 거다라는 걸 서로 알 수가 있고 내가 주문을 함으로써 그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나는 돈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몰랐죠. 그리고 그쪽은 나에게 나는 또 권리가 뭐가 생기죠? 그 메뉴판대로 돈가스를 10,000원에 제공받을 권리가 생기고, 그럼 반대편은 어떻게 해요? 제공해야 될 의무와 돈 받을 권리가 생기죠. 그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권리 의무 관계를 형성해가는 대표적인 유형이 계약인데, 그런 이제 입문에서 배우고, 계약의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를 이제 예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어떤 서비스 용역을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계약의 성격들, 이런 것들을 민법에서 배우고, 여러분이 뉴스나 방송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형법인데 이게 실체법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다루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야, 이거는 범죄야, 강제추행죄야, 강간죄야, 이런 제명, 제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이건 죄고 이건 이런 형벌로 다스릴 거야. 예전에 뭐 과거의 조선시대에도 이런 형사처벌에 대한 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이제 법학이 발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최고 가치가 헌법인데, 북한도 헌법은 있겠죠. 최고 규범. 그래서 그 나라의 최고의 어떤 원리를 보여주는 법을 헌법이라고 해서 사실 이번에 헌법 탄핵 사건 때문에 헌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 헌법과 관련된 재판을 하는 곳을 헌법재판소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일반 민사사건, 가사사건, 뭐 형사사건을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는 사건 유형이 있는데 5가지가 있어요. 약칭해서 말하면 위탄정권원, 그래서 위헌법률심판이라고 재판을 하다 보면 이 법률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닐까라고 법원이 합리적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럼 이 법률을 심사해달라, 이 제도를 심사해달라고 자기 재판을 스톱한 상태로 헌법재판소에 보내면, 헌재는 제도의 승패, 그러니까 그 사건의 승패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법률이 좀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닐까? 지나친 게 아닐까? 이걸 가인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라고 하는데, 심사 툴, 도구를 들고 와서 이 법률의 목적은 뭘까? 입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뭐 혼인빙자 간음죄라든지 너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해서 좀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남성분들을 처벌했던 죄인데, 나중에 세월이 가서 보니 여자의 순결을 보호한다? 입법 목적이 정당한 건가? 왜냐면 자발적인 성행위거든요. 어찌됐건.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법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는 거죠. 심사할 때. 그래서 입법 목적이 정당한가?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그게 있다면 그 수단이 목적에 기여하는가? 옛날에 보면은 왜 전관예우 근절이라고 판사나 검사 출신들이 변호사를 하면서 기존 사건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를 전관예우라고 하는데, 그거를 근절해야 되는데 그 입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개업지를 막은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근처에서 개업할 거라고 생각한 건데, 우리가 쇼핑몰 하듯이 개업지는 사실은 그냥 서류를 송달받는 장소인 거지 거기서만 사건을 수임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대전지방법원 판사였는데 대전에서 개업을 안 하고 충청도 다른 지역에서 개업한다고 해서 대전지방법원 사건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단이 목적에 기여하지 않은,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에 기여하려면 이때는 사건을 막으면 되죠. 그러니까는 전관, 본인이 있었던 법원 사건을 하지 마라고 하려면 그냥 그쪽 개업 전에 있었던 자기가 개업하기 전에 2년 전에 근무했던 곳의 사건은 2년 동안 못해 라고 하면은 깔끔한데, 그냥 장소적으로 대전에서 일했던 판사는 대전에서 개업하지 마.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제도가 수단이 목적에 기여를 못해. 그러니까 막을 때,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맨날 시간 약속에 늦어. 그러면은 이거를 좀 고치게 하고 싶어. 일찍 오면 시간 약속 잘 지켰어요. 칭찬을 해준다든지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자기도 모르게 일찍 나오는 습관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일찍 나와도 지랄해. 일찍 나와도 딴 거 갖고 트집 잡아. 그러면은 일찍 나올 요인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을 때 지금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늦게 나올 때도 잘해줘. 뭐 늦을 수도 있지. 나 너 늦는 거 상관없어. 이러면 상대방은 더 강화되겠죠. 시간 약속에 대한 철저함이.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의 방향성에 맞춰져 있느냐. 그렇게 제도를 생각보다 약간 실수해버리면 목적은 이 방향인데 수단이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관련이 없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과잉금지 심사라는 게 있고, 그리고 수단이 있어도 좀 수단이 너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를 최소 침해성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뭘 훔쳤는데 손을 잘라. 형벌이. 그럼 지나치잖아. 그런 식으로 너무 상식적인 거지만 이 사람이 잘못한 거에 비해서 너무 강한 응징이 된 건 아닌지. 최소 침해성. 그리고 법익균형성. 근데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가 폭발물을 폭파시켜서 정말 수천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수백 명을 죽게 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물건 훔친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사형, 우리나라 법정형으로 있기 때문에 아니면 무기징역형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법익균형성에 반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를 페널티를 줌으로써 얻는 공익이 이 사람도 어쨌든 이걸로 인한 벌을 받잖아요. 그 벌을 받는 걸 사익이라고 했을 때, 개인의 이익이라고 했을 때 공익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익균형성. 이렇게 법하기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빨리 그냥 전체를 돌려서 익숙하게 나도 모르게 근력을 만드는 좀 전투 모드? 표현을 하자면 특전사? 제가 원하는 거는 특전사로 합격하는 걸 원하지. 얘들아 놀아보자. 유치원 단계를 제가 건너뛰기 때문에 제 강의가 얼마나 어려울지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거 인문 강의 찍는 거예요. 이거조차도 전 설명 안 해주거든요. 헌재가 있고 위탄정권은 끝이야. 왜냐면 과목에서 위탄정권을 물어볼 게 아니면 관심을 그게 두지 않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문 강의를 찍어서 학생들이 니들이 궁금해하는 건 여기서 찾아봐 라고 해드리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핵사건 안 물어봐요. 행정법에서. 헌법에서 묻는데 탄핵은 요번에 보셨잖아요. 대통령 탄핵인데 뭐 국무총리도 탄핵소추 대상자고. 근데 그럼 탄핵이 뭘까요? 탄핵이 감옥 가는 걸까요? 아니면 탄핵이 뭐 어떤 잘리는 걸까요? 아니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진다는 뜻일까요?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로 치자면 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셀프 파면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날 파면하진 않을 거니까 이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권력분립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회가 있잖아요. 우리 상권분립이란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 입법부가 있어요. 입법부가 몇 명이게요? 모르겠습니다. 300명입니다. 이거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모르세요. 공선법에 이제 300명 돼 있는데, 그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다수결이라고 해갖고 이들이 법적으로 적을 두고 있는 게 300명이면 제적 가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고요. 그들끼리, 그러니까 거의 다 출석을 하는데 거기서 출석 가반수의 찬성이 나오면 의결이 됐다, 가결됐다고 해요.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합시다 라고 할 때는 이제 일반 의결 정독서 쓰는 게 아니어서 제적 가반수 발의에 제적 3분의 2가 찬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서로 이렇게 민망하니까 무기명으로,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표를 행사했는지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탄핵이 된 걸까요? 이게 통과되면? 아니고 탄핵 소추라고 해서 탄핵합시다 라고 헌재로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재판을 국회가 거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을, 그럼 재판을 누가 할까요?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기능 중에 5가지 중 하나가 저 탄핵이에요. 헌재재판관은 헌법상 9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제도를 보면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관 임명을 놓고서 막 싸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법 자체는 7인 이상으로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 완전수가 다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 좀 부족해도 재판 진행하는 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전원이 다 같은 이번에 탄핵이 맞다고 탄핵 결정이 나왔죠. 그럼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중에 헌재가 하는 기능을 탄핵 심판이라고 합니다. 법률은 이제 재판부가 민사소송 중에 법률이 이상한 것 같아. 뭐 중대재해법도 지금 위헌법률심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재판하다가 형사법원이 이건 좀 가혹한 거 아닐까 해서 그걸 이제 헌재로 넘기면 헌재는 그 중대재해법 몇 조 몇 항을 심사할 때 목적이 뭐지 이제 못 가요. 이건 아직 재판 판결이 결정이 없는데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수단이 뭐죠? 그 관련 사용자를 처벌하는 거죠. 근데 처벌이 형량이 되게 높거든요. 그럼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근데 그렇게 안 했을 때 그동안 많은 산업재해들이 있었잖아요. 근로자들이 막 기계에 빨려 들어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정도는 서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첨예한 대립들이 있는 거죠. 거기서도 헌재재판관 6인이 찬성을 해주면 그 제도가 위헌나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새 느낌은 헌재가 약간 하나님 느낌? 그러니까 신적인 느낌? 왜냐면 그 나라의 제도에 뭘 결정짓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Q&A예요. 헌재가 더 위일까요? 대법원이 더 위일까요? 헌재가 더 독립, 별도의 기관. 그래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할 뿐인 거지 헌재가 상위 기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헌재 상위 기관이어서 대법원이 왕 짜증나서 둘이 싸우는 사건도 있어요, 가끔. 근데 그런 게 수업 논점이고 그런 걸 집중해서 수업 시간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강의는 인문 강의입니다. 그냥 알아두면 듣기 편할 거야, 너 수업 듣기 편할 거야, 뭐 정도. 정당에서 하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통합진보당 사건이 있는데 아시나요? 자, 그럼 이제 정당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 3법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또 행정사건은 행정소송법이 있고 행정법 과목에서 행정소송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국가적인 이런 제도들을 직접 묻지 않아도 어느 과목도 헌법 외에는 묻지 않은데 그래도 자꾸 이런 단어를 써서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와서 빠르게 끝낼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국회의원 몇 명이랬죠? 300명. 근데 여러분, 그냥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법부의 이제 구성원들로 이제 판사들은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상명하복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대법원이 지방법원 사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지시를 했다. 이거는 헌법적으로 위헌성이 생깁니다. 왜냐면 사건을 직접 보고 있는 재판부가 어떤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되게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게 가장 공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부랑은 조직이 좀 다른 게 행정부는 어떠냐? 대통령을 위시하여 밑에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라고 했을 때 행정부 쪽의 이미지를 갖는 거고 행정부가 절대 왕정이라고 하면 이 절대 왕권으로 다 묶여있던 게 권력 분립으로 국회, 국민의 대표인 거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국민의 이익을 뭐 정당 이름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국민의 이익을 잘 대변을 안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꾸 국회에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헌법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제도 차원의 견제와 균형은 계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인데 너무 힘이 우리나라는 권력이 대통령에게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을 반대한다, 지지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나라보다 민주주의가 이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대통령도 탄핵 결정 나면 순순히 받아들이는 분위기. 그러면은 지금 사법부가 누구겠어요? 재판부가? 대법원이 있고 헌재가 있죠. 독립된 기관이니까 조금 옆에다 쓸게요. 대법원이 있고 이 역할을 해주는 헌재가 있어요. 그럼 형사사건에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헌재가 해요?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대법원이 하는데 최종심, 3심제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본 거 여러 번 한다고. 그죠? 그러면은 1심이 있어요. 지방법원에서 하고 고등법원에서 하고 끝까지 다 받아주면 이제 대법원에서 상고심으로 최종심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혼 소송이면요? 가정법원에서 시작을 해서 1심 마찬가지로 대법원까지. 행정사건은요? 거기도 지방법원에서 1심 고등법원 대법원. 그러니까 하는 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전 창원지방법원인데
민사사건 하냐, 행정사건 하냐, 이렇게 사건을 배당받아서 하는 부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다 대법원이 제정심이에요. 하다가 법률이 이상해 이러면 뭐 그 역할에 있어만 헌재로 넘기고 하는데 정당을 설명하다 여기까지 하는데 그럼 정당은 이 중에 뭐죠? 아, 정당이요? 자,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당은 여기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정당은 조금 종교단체 같은 거예요. 여기서 국회의원 300명 뽑을 때 공천받아서 그 공천을 해주는 게 정당인데, 그러니까 공천을 해주는 정당의 색깔은 빨간색을 지향하는 정당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파란 느낌의 정당일 수도 있어요. 이 파랑은 좀 다른데, 아무튼 그냥 같은 색으로 할게요. 정당은 뭐죠? 자기들의 강헌,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가지고 이 안에서 조직이 점점 커지면서 힘을 갖게 돼요. 그럼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들 위주로 국회의원에서 당선이 되는 거죠. 그 지역은 빨간색 정당 찍어, 우리나라 약간 지역색이 강해서 이쪽 지역은 파란색 당 찍어, 그러면은 그쪽에서 공천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당선이 되면서 대부분 300명이 채워지죠. 정당에 속하지 않으면 이제 무소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은 그런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정당은 비법인, 법인 아닌 사적 단체, 어떤 같은 정치적 결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아니라. 근데 이 정당이 북한을 지향해. 아, 오늘 북한 너무 좋아. 북한 전쟁 일으키면 우리가 다 도와줄 거야. 중요 국가시설 다 파괴할 거야. 이러면은 그 정당을 어때요? 해산시키죠. 이게 헌재가 하는 역할. 그러니까 정부가 맡을 때, 통합진보당 좀 이상한데? 통합진보당 아로 조직 만들어서 거기 정당 출신 국회의원, 그때 이석기 의원이 뭔가 주도하고 있는 조직, 지하 조직이 이상한데 정당 전체를 그럼 날릴 건가? 되게 신중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때 8인이 찬성하셨나 그래서 정당이 해산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은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헌재 외에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재가 개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정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자체도 또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있으면 서울시가 있잖아요. 서울시 안에서도 그러니까 서울시랑 중앙정부의 갈등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방 우리나라 이제 경상도 이렇게 막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국가와 국가의 정책이 4대강 아니 국가 정책하면 헷갈릴 텐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다툼 같은 거는 좀 크게 싸우는 거죠. 혹은 지자체끼리도 싸울 수가 있어요. 그 다툼을 처리하는 게 권한쟁의. 그래서 국가기관 상호 간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부여된 갈등. 최근에 있었던 갈등이 뭐냐면 감사원에서 중앙선관위가 자기 가족들 친인척을 이제 공직자로 앉힌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원이 감사해서 이거를 털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한 침해로 봤어요.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 봤을 땐 감사원이 감사를 잘한 건데 헌법의 연역을 살펴봤을 때는 얘도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제도를 두는 건 몰라도 감사원이 직접 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니까 왜 선 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 판결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엄마가 여자친구한테 연락해서 너네 헤어져 이랬어요. 그러면 선 넘은 거죠. 그러니까 선을 넘었느냐를 보는 거야. 국가기관 상호 간에. 그 권한 침해를 보는 게 헌재. 그러니까 이건 많이 안 쓰이죠. 위탄 정권은. 근데 우리나라 국민인데 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 도저히 우리나라의 제도에서 못 받아들이는 게 있어. 이게 사실 제도가 둘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안 보내줘서 내가 직접 오는 헌법소원도 있긴 한데 최후의 마지막 구제 절차? 그 누구도 간신 가져주지 않을 때 예를 들자면 내가 마약류 수용자로 감옥에 있어요. 근데 맨날 컵에다가 소변을 달래. 근데 나 너무 주기 싫은데 그거를 어디에 걸면은 재판을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 헌법소원의 보충성이라고 그 누군가는 해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제도. 그래서 좀 이상한 사건이 많이 몰리죠. 마지막 어떤 제도도 없을 때 해주는 게 헌법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없으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얘기할 때 너무 어려운 거죠.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민법, 헌법, 형법을 하면서 좀 상식선에서 이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법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행정법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거를 다 몰라도 합격엔 지장은 없다. 정말 지장은 없다. 근데 1교시부터 이걸 듣고 싶어 하니까 유튜브로 찍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